병원 대기실 힘겹게 자리에 앉으려는 정숙. 허리가 오늘따라 더 쑤시네. 어머님,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정말 창피하게. 정숙의 어깨를 밀치는 혜린의 손길이 매우 거칠다. 모두의 시선이 정숙에게 쏠린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꼴을 봐야 하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서울 외곽, 높은 건물들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는 오전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정문 앞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그 사이로 박정숙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75의 나이답게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정숙은 매주 이곳에 옵니다.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죠.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곳을 처음 찾았던 날, 아직 공사 중이던 건물 앞에서 남편이 말했던 그 한마디가요. 여보, 이 병원이 크게 될 겁니다. 우리도 조금 보태봅시다. 그때는 그저 남편의 꿈을 믿고 따라갔을 뿐이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번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옳다고 하면 정숙은 늘 그 말을 믿었으니까요. 그 시절 정숙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장 좌판을 지켰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손님을 맞고 물건을 팔았죠. 무릎은 늘 시렸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 끝이 트고 피가 났지만 그래도 좌판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을 학교에 보냈고 남편이 병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그리고 시장 좌판의 아줌마로요. 남편은 이 병원 설립 초기 투자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작은 동네 병원에 불과했지만 남편은 이곳이 크게 성장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숙과 함께 모은 돈을 아낌없이 투자했죠.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 돈으로 집이나 사지, 병원은 무슨 병원이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숙도 남편을 믿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숙은 홀로 남았습니다. 병원 지분은 고스란히 정숙의 몫이 되었죠. 하지만 정숙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요. 그저 남편이 남긴 것을 묵묵히 지켜왔을 뿐입니다. 병원이 커지고 건물이 늘어나고 환자들이 몰려와도 정숙은 여전히 조용히 살았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아들은 장가를 들었고 며느리 윤혜린이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혜린은 40살 정숙보다 35살 어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혜린은 정숙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명품 옷을 즐겨 입었고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죠. 시어머니가 평생 시장 좌판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집안 모임에서도 정숙을 구석에 앉혔습니다. 오늘도 혜린은 정숙과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동행이라고 부르기엔 민망할 정도였죠. 차에서 내릴 때도 병원 로비를 지날 때도 혜린은 늘 앞서 걸었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따라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느라 바빴습니다. 가끔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숙에게는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혜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립스틱 자국 하나까지 신경 쓰며 고쳐 발랐습니다. 정숙은 그런 혜린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속으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젠 늙었다고 며느리한테까지 손가락질 받는구나. 진료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층수가 올라가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시장 좌판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정숙은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힘들었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는 않았던 그 시절이요. 손님들은 정숙을 보고 웃으며 인사했고 단골들은 정숙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진료실 앞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정숙은 빈자리를 찾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서 또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해린의 가방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다가가자 해린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쪽에 자리 있어요.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 옆 의자였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해리는 여전히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통로 옆 의자에 앉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가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가방이 어깨를 스치기도 했죠. 하지만 정숙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사람의 익숙한 자세였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저 견디는 것. 그게 정숙이 배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대기실 스피커에서 번호가 호출되었습니다. 환자들이 하나둘 진료실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정숙의 차례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숙은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어땠을까? 아들은 왜 집에만 있으면 말이 없을까? 며느리는 왜 자신을 이렇게 대할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자신이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며느리에게, 어쩌면 세상에게까지요. 정숙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75회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기실은 점점 더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고 의자는 금방 가득 찼죠. 정숙은 통로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몇 번이나 몸을 옆으로 비켜야 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때였습니다. 정숙의 옆으로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지나가려 했습니다. 보호자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는데 통로가 좁아서 지나가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정숙은 재빨리 몸을 더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숙의 무릎이 휠체어 바퀴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정숙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보호자가 깜짝 놀라 멈춰섰죠.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정숙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자리를 잘못 잡았네요. 보호자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무릎을 쓸어내렸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이렇게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으니 오가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정숙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아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요. 그 모습을 멀찍이 앉아있던 혜린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여전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빠르게 넘기며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죠. 명품 가방 사진들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혜린은 가끔 입꼬리를 올리며 마음에 드는 제품에 하트를 눌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숙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스피커에서 정숙의 이름이 호출되었죠. 박정숙 환자분,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참았습니다. 혜린에게 말을 걸려 했지만 혜린은 여전히 핸드폰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혼자 진료실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함께 와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혜린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사실은 거절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무릎이 좀 아프긴 한데 나이 탓이겠죠.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지난주랑 비슷합니다. 큰 문제는 없으세요. 다만 무릎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물리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병원에 더 자주 와야 했습니다. 그럼 혜린에게 더 자주 동행을 부탁해야 했죠. 하지만 혜린은 이미 병원 오는 것을 귀찮아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집에서 알아서 관리하겠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방전을 출력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약은 꼭 드세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시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료실을 나와 대기실로 돌아오니 혜린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이 다가가자 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끝났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끝났어. 혜린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빨리 가요. 시간 없어요. 정숙은 혜린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혜린의 걸음은 빨랐습니다. 정숙은 따라가느라 숨이 찼지만 천천히 가자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혜린이 짜증낼까봐 두려웠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혜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일정 때문에 제 약속 취소했어요. 친구들이랑 백화점 가기로 했는데. 혜린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미안한 마음에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다음부턴 혼자 올게. 혜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내쉬었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정숙과 혜린도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며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구석에 섰고 혜린은 문 가까이에 섰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혜린이 먼저 내렸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따라 내렸죠.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정숙과 혜린이 걸어 나왔습니다. 로비 한쪽에 커다란 안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병원 이사회 공지 예정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정숙은 그 안내판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투자했던 병원, 이제는 이렇게 커졌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혜린이 정숙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멈춰 서 계세요? 빨리 가요. 정숙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혜린을 따라갔습니다. 안내판은 뒤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그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회 공지. 무슨 내용일까? 혹시 병원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정숙은 잠시 걱정이 되었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겼으니까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해리는 계속 핸드폰을 보며 걸었습니다. 정숙은 묵묵히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정숙은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병원 로비가 아직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오가고 있었죠. 그 순간 정숙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사회 공지라는 게 뭘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차에 오르자 혜린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혜린은 음악에 맞춰 손가락으로 핸들을 두드렸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마도 병원 일정이 끝나서 이제 자유로워졌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조수석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병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죠. 정숙은 그 건물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이 병원을 자랑스러워했는지, 얼마나 이곳이 성장하기를 바랐는지, 그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 병원 정문을 빠져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혜린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앗, 깜빡했네. 정숙이 놀라 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혜린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만 병원에 다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친구가 오늘 병원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혜린은 차를 다시 주차장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한 뒤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말을 마친 혜린은 병원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정숙은 차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환자들, 의사들, 간호사들, 보호자들.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혜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차에서 내려 찾아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혜린이 귀찮아할까봐 두려웠으니까요. 정숙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혜린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곧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정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정문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로비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무슨 일인가 싶어 차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로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차에서 내려가 볼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기다릴까? 하지만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혜린도 아마 로비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로비로 걸어가는 길, 정숙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병원 정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앞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숙은 사람들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단상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병원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내판에 써 있던 이사회 공지가 바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뒤쪽 구석에 서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혜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혜린은 친구와 함께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여주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죠.
아마도 명품 가방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혜린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서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때 단상 위로 병원 관계자 한 명이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단상을 주목했습니다. 관계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병원에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곧 이사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예정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무슨 발표일까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정숙도 궁금했습니다. 남편이 투자했던 이 병원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좋은 소식일까? 아니면 나쁜 소식일까?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떨림이 가슴 속에서 퍼져나갔습니다. 혜리는 여전히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단상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마치 이 자리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요. 혜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거 뭐하러 보고 있어? 그냥 가고 싶은데.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공지하는 거면 중요한 거 아니야? 조금만 보고 가자. 혜리는 시큰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지루해 보였습니다. 정숙은 그런 혜린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병원이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이곳을 소중히 여겼는지, 정숙이 얼마나 이 병원을 지켜왔는지, 혜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단상 옆에서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병원 이사장이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이사장이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로비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사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정숙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사장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병원의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숙도 뒤쪽 구석에 서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이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병원은 25년 전 작은 동네 병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의사 5명, 간호사 10명이 전부였죠. 건물도 낡았고 환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직원들은 그 시절을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사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의사 100명, 간호사 300명, 환자는 매일 1000명이 넘습니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종합병원이 되었습니다. 로비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뿌듯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정숙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이 순간을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손으로 살짝 눈가를 닦았습니다. 이사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 병원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의료진, 직원, 그리고 환자분들까지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다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이사장의 말에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이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혜린도 잠시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누구래? 혜린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이사 중에 누군가겠지. 이사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병원이 처음 세워질 때 우리에겐 돈이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받기 힘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은 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사장의 목소리가 묵직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병원의 미래를 믿고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에서 평생 모은 돈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죠. 덕분에 우리는 건물을 짓고 장비를 들여오고 의료진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 이야기였습니다. 이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철수 씨였습니다. 불행히도 10년 전 세상을 떠나셨죠. 하지만 그분이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리다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박철수 씨가 남긴 병원 지분은 그분의 부인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10년 동안 묵묵히 그 지분을 지켜오셨습니다. 이사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로비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그 부인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혜리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박철수, 그게 누군데? 친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두 사람은 다시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부인은 한 번도 지분을 팔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이 어려울 때도 다른 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을 제시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으셨죠. 이사장의 목소리에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 병원은 외부 자본에 넘어가지 않고 제대로 된 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졌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저 남편과의 약속을 지켰을 뿐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정숙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현재 그분은 우리 병원의 최대 주주이십니다. 이사장의 말에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분율로 따지면 35%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 많은 지분을 가지고 계시죠. 혜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던 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35%? 혜린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거야?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엄청난 거지. 이 병원이 얼마나 큰데. 그 지분이면 수백억은 될 거야. 혜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친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최대 주주, 수백억? 혜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단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분께 감사를 전하는 자리입니다. 그분 없이는 이 병원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사장이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누군지 찾으려 했습니다. 혜린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혜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사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박정숙 여사님이십니다. 순간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박정숙이라는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어디선가 박정숙? 그분이 누구시지?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정숙.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혜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친구가 놀라 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야, 너 괜찮아? 혜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단상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정숙 여사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로비의 모든 시선이 사람들 사이를 훑었습니다. 누가 박정숙인지 찾으려 했습니다. 정숙은 뒤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사람들 사이를 걸어 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모두가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분이 박정숙 여사님이신가? 이렇게 소박하게 입으신 분이 최대 주주라고? 정숙은 단상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제 사람들 앞에 서도 될까요? 정숙은 속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 등을 떠미는 것 같았습니다. 혜리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람들 사이를 지나 단상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분이 최대 주주라고. 혜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친구가 혜린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저분 내 시어머니 아니야? 혜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숙이 단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사장이 활짝 웃으며 정숙을 맞이했습니다. 여사님,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장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이사장이 정숙을 단상 위로 안내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단상 위에 서자 로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긴장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박정숙 여사님이십니다. 우리 병원의 은인이시자 최대 주주이십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정숙은 놀란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로비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시장 좌판에서 일하며 손님들에게 고개 숙이던 사람이 이제 수백 명 앞에서 박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리는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혜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럴 수가. 혜린은 중얼거렸습니다. 친구가 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진짜 몰랐어? 내 시어머니가 이 병원 최대 주주인 거? 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 전혀. 어머님이 그냥 시장에서 일하셨다고만 들었어.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 그럼 너희 집안이 엄청 부자잖아. 혜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던 일, 통로 옆에 앉게 했던 일, 차 안에 혼자 두고 온 일.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사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박정숙 여사님은 10년 동안 한 번도 병원 경영에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지분을 지키셨죠.
그리고 우리를 믿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이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사장으로서 여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장이 정숙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단상 아래 있던 병원 직원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행정 직원들 모두가 정숙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정숙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뭘 했다고. 그냥 남편이 남긴 걸 지켰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사장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사님. 여사님이 지켜주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사님이 지분을 팔았다면 이 병원은 진작 다른 자본에 넘어갔을 겁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환자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는 병원이 되었겠죠.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과의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남편이 이 병원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를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정숙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시장 좌판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물건 팔고 그렇게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번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정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이 이 병원에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는 이 병원을 믿었습니다. 이곳이 사람들을 살리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이 든 환자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사님, 감사합니다. 이 병원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 병원은 정말 좋은 병원이에요. 여사님 덕분입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야죠. 이 병원이 있어서,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외롭지 않았어요. 정숙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보다 이곳 환자들과 직원들이 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족보다 이곳이 진짜 가족?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은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대했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짐으로 여겼습니다. 귀찮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사장이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앞으로도 우리 병원을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는 여사님과 함께 더 좋은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제가 살아있는 한 이 병원을 지킬 겁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정숙은 단상 위에서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눈이 혜린과 마주쳤습니다. 혜린은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정숙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화함 속에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린은 그 눈빛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사장이 정숙을 단상 아래로 안내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정숙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사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숙은 한 명 한 명 악수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린은 뒤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혜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친구가 혜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충격이어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너 시어머니한테 잘했어? 방금 그 말 들었잖아. 가족보다 병원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고. 혜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잘했냐고? 아니었습니다. 전혀 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못되게 굴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귀찮아했습니다.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친구가 놀라 휴지를 건넸습니다. 야, 울지 마. 이제라도 잘하면 되잖아. 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정말 나쁜 며느리였어. 어머님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오늘도 차에 혼자 두고 왔잖아. 대기실에서도 구석 자리에 앉게 했고.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님이 그냥 시장 아줌마인 줄만 알았어. 부끄러웠어. 친구들한테도 말 안 했어. 근데 알고 보니 이 병원 최대 주주였잖아. 나는 정말 바보야.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돈 때문에 태도를 바꾸는 거잖아. 그것도 잘못된 거야. 혜리는 멈칫했습니다.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시어머니가 부자라서 후회하는 건가? 아니면 진심으로 잘못을 깨달은 건가? 혜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정숙이 간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여사님, 저희 병원에 자주 오셨는데 저희가 몰라 뵀네요. 죄송합니다. 정숙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말 안 했어요. 그냥 평범한 환자로 다니고 싶었거든요. 다른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여사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큰 지분을 가지고 계신데도 전혀 내세우지 않으시잖아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그냥 남편이 남긴 걸 지켰을 뿐이에요. 남편이 사랑했던 병원이니까요. 간호사들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분도 정말 훌륭하셨겠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사람이었어요. 비록 오래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남편이 남긴 것들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혜리는 멀리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들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혜리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데 자신은 시어머니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박정숙 여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정숙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로비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혜리는 시어머니가 자신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혜린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너 어떻게 할 거야? 혜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혜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온화한 표정이었습니다. 혜린아, 여기 있었구나. 차에서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혜린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저녁 준비해야지. 그리고는 혜린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혜린은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혜린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 태도가 혜린을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주는 게 나았을 텐데. 혜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친구가 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진짜 어떻게 할 거야? 혜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잘하면 돼. 혜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숙은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이 자랑스러웠을까요? 정숙은 속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혜린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정숙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작은 어깨가 이렇게 큰 무게를 지고 있었다니. 혜린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정숙을 따라잡았습니다. 어머님. 혜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숙이 멈춰서서 돌아보았습니다. 왜 혜린아? 혜린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정숙은 혜린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정숙은 다시 걸어갔습니다. 혜린은 그 뒷모습을 따라 걸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 거리를 좁혀야 한다는 것을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 혜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어떻게 잘못을 만회해야 할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 혜린은 주먹을 쥐고 다짐했습니다. 차에 올라탄 후 혜린은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조수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혜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영 말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혜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혜린은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자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혜린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며느리였어요. 어머님을 무시했어요. 귀찮아했어요. 부끄러워했어요. 혜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님이 시장에서 일하셨다는 게 창피했어요. 친구들한테도 말 못했어요. 정숙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혜린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도 대기실에서 어머님을 구석에 앉게 했어요. 차에도 혼자 두고 왔고요. 어머님이 힘드셔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어머님이 이 병원 최대 주주였잖아요. 수백억 대 재산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혜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돈이 있든 없든 어머님은 제 시어머니시잖아요.
존중했어야 했어요. 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혜린아. 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은 혜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날 부끄러워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 시장 좌판에서 일했던 게 창피하다는 것도 알았지. 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나는 이해했어.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 정숙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대기실에서 내가 날 밀쳐냈을 때 정말 슬펐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잖아. 나는 내 시어머니인데 내가 날 그렇게 대하니까 마음이 아팠어. 혜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차에 혼자 있을 때도 생각했어. 내가 이제 정말 짐이 된 건가? 며느리한테도 가족한테도. 그래서 더 외로웠어. 혜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혜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혜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혜린아, 울지 마. 정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지. 혜린은 눈물을 닦으며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많아서 존중받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그냥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어. 시어머니로서, 가족으로서 말이야. 정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평생 시장 좌판에서 일했어. 손님들은 날 존중해줬어. 아줌마라고 불렀지만 따뜻하게 대해줬어. 근데 집에 오면 달랐어. 며느리는 날 피했고 아들도 말이 없었어. 나는 그게 제일 외로웠어. 혜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숙이 손을 들어 혜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 혜린아. 이제는 내가 깨달았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나쁜 며느리였어요. 이제라도 잘하고 싶어요.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혜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정숙은 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야?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어머님께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혜린아, 사람은 가진 걸로만 크지 않아. 마음이 커야 진짜 크지. 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많지만 그게 날 크게 만들진 않았어. 오히려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날 키웠어. 혜린은 정숙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키워. 사람을 대하는 마음, 가족을 대하는 마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혜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명심할게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정숙은 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믿는다. 그 순간 차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린과 정숙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이 차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혜린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이거 받아주세요.
간호사는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정숙은 놀란 표정으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다른 직원들도 하나씩 다가와 편지와 선물을 건넸습니다.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사님 덕분에 저희가 여기서 일할 수 있어요. 환자들도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이 병원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사님은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차 안으로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린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혜린은 부끄러웠습니다. 자신만 시어머니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정숙이 창밖의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혜린은 그 광경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겠어. 진심으로.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직원들과 환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숙은 차 안에서 받은 꽃다발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꽃향기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혜린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갈 시간이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병원 건물이 백미러에 비쳤습니다. 정숙은 뒤를 돌아보며 병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건물 속에 남편의 꿈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정숙이 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단상 위에 서신 모습이 정말 당당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을 다시 보게 됐어요. 정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냥 할 말을 했을 뿐이야. 당당했던 건 남편 덕분이지. 남편이 남긴 것들이 날 떳떳하게 만들었어. 혜린은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어봐. 혜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왜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어요? 병원 지분을 가지고 계신 거. 저희한테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 남편과의 약속이었으니까. 그건 나만 알고 있으면 됐어.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돈으로 보는 게 싫었어. 그냥 평범한 박정숙으로 살고 싶었거든. 혜린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혜린은 신호등이 바뀌자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어머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존경스러울 것까지는 없어. 나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혜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겸손함이 더욱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혜린이 차를 주차하고 두 사람은 함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집안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혜린의 눈에는 이제 이 집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숙은 꽃다발을 거실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혜린은 부엌으로 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정숙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차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정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혜린은 정숙에게 차를 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숙이 혜린에게 차를 타주곤 했습니다. 괜찮아, 혜린아. 내가 할게. 정숙이 일어나려 하자 혜린이 정숙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혜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숙은 혜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혜린의 태도가, 말투가,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혜린은 찻잔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있을까? 혜린은 정성스럽게 차를 탔습니다. 물 온도를 확인하고 찻잎을 정확하게 넣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방식으로요. 찻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정숙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정숙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다, 혜린아. 혜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숙이 혜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린아, 오늘 일은 우리 둘만 알고 있자. 아들한테도 말하지 말고. 혜린은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아들도 알아야 하지 않나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알면 부담스러워 할 거야. 나는 그냥 지금처럼 살고 싶어. 평범하게, 조용하게. 정숙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삶의 방식을 바꿀 필요는 없어. 나는 이대로가 좋아.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아들한테 말 안 할게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앞으로는 제가 어머님을 제대로 모실게요. 오늘처럼 무시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을게요. 약속드려요. 정숙은 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혜린아. 그 말만으로도 충분해. 혜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혜린은 정숙을 꼭 안았습니다. 정숙도 혜린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변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혜린은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정숙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혜린이 정숙의 그릇에 반찬을 담아주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아들은 놀라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 혜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아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지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세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린은 정숙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날씨가 좋대요. 산책 가실래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오랜만에 같이 걷고 싶구나. 식사를 마치고 혜린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숙이 도우려 하자 혜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쉬세요. 제가 할게요. 정숙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정숙은 별을 보며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여보, 오늘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당신이 남긴 병원이 이렇게 컸어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변했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아요. 당신도 기쁘시죠? 혜린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정숙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체면이 아니라 결국 가족의 마음을 지키고 싶었던 거구나.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했던 게 무엇인지. 돈도 명예도 존경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혜린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도 혜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